자, 1세트 POG 페이커 선수인데요. 오늘 이 코르키 활용법이 많이 갈렸거든요. T1이 사용하는 코르키와 그 다음에 리브 샌드박스가 사용하는 코르키가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 왜 그랬는지 주요 장면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와우, 특급 폭탄 배송으로 적진형 가르면서 멋진 플레이가 나왔잖아요. 오, 매우 좋았죠. 자, 그리고 이 장면은 특급 폭탄 배송으로 초비 선수를 좀 잘라주는 장면. 이때 좀 장로가 치고 있는 엄청난 혈전 상황이었는데 이 플레이를 토대로 이득을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보면은 숨어있다가 포킹, 계속 안 보이는 벽에서 포킹. 와, 정확한 코르키 사용법을 알고 있는 페이커 선수. 페이커 선수한테는 개인적으로 코르키 안 주는 게 맞지 않나. 배나세요, 다른 팀들. 너무 잘 씁니다. 이렇게 또 T1이 한타를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POG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자, 2세트 이렇게 뱀픽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서로 지금 가져가고 싶은 그러한 챔피언들을 많이 가져갔죠. T1 같은 경우는 제리, 룰루, 그리고 또 아지르 같은 픽들을 가져갔고, 젠지 같은 경우는 루시안 유미로서 바텀 라인전 세게 하면서 미드에는 빅토르, 그리고 탑에 야소, 나르 상대로 야소가 많이 나오죠. 나름 카운터 역할로 나오긴 하는데 또 이것도 잘 풀려야지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뱀픽 구도를 좀 구축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젠지가 탑과 바텀에서 좀 주도권을 좀 잡아야지 좋은 양상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드 정글 싸움은 아무래도 아지르 신짜오 쪽이 더 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라인전 구도로 게임을 가느냐 못 가느냐 구도가 중요했는데, 실제 게임은 이 탑과 바텀에서 좀 사고가 나옵니다. 어떠한 사고인지 살펴볼게요. 파악하기 어렵지만 본인들의 자, 탑 같은 경우는 초비 선수가 초반에 라인을 밀긴 하는데 나르한테 좀 맞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실제적으로 피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라인을 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밀고 미니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빠르게 집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르가 어떻게 하는지 미니맵을 봐야 되는데요. 나르가 최대한 프리징을 하면서 경험치 손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수는 집을 갔다 왔지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경험치 손실이 좀 많이 일어난 장면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자, 지금 2대2 상황이 되려고 하는데 나르는 지금 경험치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6이 됐고, 지금 야소는 현재 절반 이제 갓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또 신짜오, 자르반, 또 레벨 차이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레벨이 큰 영향을 미치죠. 제우스 선수는 하나만 먹으면 6레벨이 됐죠. 6렙이에요. 6렙. 딱골이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 일단 자르반이 한번 잘 도망. 야쏘도 일단 6렙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빠르게 전멸 나르궁으로 선 6은 야소를 잡게 되는 상황. 그렇죠? 그냥 아예 말이 안 통해요. 여기서부터 탑 구도가 깨져버렸습니다. 나르가 야소를 오히려 압박할 수 있는, 무한 푸시할 수 있는 구도가 생기면서 벌써 젠지는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바텀 상황이 빠르게 버칼 2렙갱이 오게 되고, 여기서 시장 풀러서 잘 띄우죠. 구마이 선수 제리를 전멸까지 써보지만 결국에 죽습니다. 이득을 봤죠, 젠지가. 근데 문제는 라인 푸시를 빨리 하고 다 집을 가야 되는데 칼같이 잘 쓴 게 진짜 좋았던 거예요. 라인 푸시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칭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자르반은 가고, 쉽진 않다고 할까요? 너무 잘했어. 이게 그렇죠. 조금 걸쳤거든요. 네. 자,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밀긴 밀었는데 약간 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치적 측면에서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라인을 밀고 이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노 선수 신짜오가 붙어줍니다. 바텀 압박을 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루시안은 집도 못 가고, 이거는 정말 그 캐리아 선수의 라인 관리 하나로 일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이브 압박하니까 이 뒤쪽으로 좀 빠져야 되는 그런 그림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CS를 보면은 중간에 제리가 40개, 그 다음에 루시안이 26개, 꽤 많은 차이가 났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깔끔하게 구마유 선수는 이제 집을 갑니다. 그래서 라인을 끝까지 받고 집을 가야 되는 룰러 선수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갔다 온 상황인데, 갔다 오니까 당연히 이제 제리 룰루가 라인전이 좀 편해지게 되죠. 말이 안 통해요. 자, 그래서 지금도 미니맵 보시면 약간의 프리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루시안 유미는 집을 갔고, 현재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 미니맵 상으로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이 라인 관리, 이 프리징으로 인해서 T1이 계속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CS가 좀 따라갔지만 또 CS가 벌려지는 그림이 생기거든요. 이게 T1의
기본적인 라인전 실력이다. 확실히 라인전 강점으로 인해서 탑과 그리고 바텀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젠지가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게임이 T1이 편하게 되는 1대1인데 지금 골드가 거의 1000골드 가까이 압수하게 되는 T1의 라인전 운영법이었습니다. 베리 굿. 나오면 더블 줄게 야지를. 살짝 박았다. 오케이. 나 살짝 박았다. 괜찮긴 해 괜찮아.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여? 좋아 우리가. 나쁘지 않아. 다르만 때릴게. 나 란두기 깔았어. 잡았고. 아 깨러 갈래? 야 펜타 없냐? 없어. 아쉬운데? 될만한데? 아니야. 내가 핀 먹었는데? 이미 먹었어. 노플. 야 이거 봐줘. 나 5초 3초 호응 2초 간다 야, 나 이거 넘겨. 노플. 안 되겠다. 재밌는 야, 장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잡자. 나 2, 3초. 가자 나 2, 3초. 잡자. 하나니까 잡아. 야, 짜고 가 박아줘. 야, 하는 사람- 먼저 가져. 하나, 둘, 셋. 짜고 먼저. 와, 서로 구마유 선수 빼고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눈치 싸움하는 거. 눈치 싸움. 구마유시 선수의 반응이 빨랐어. 자, 오늘 경기 T1이 승리하면서 파죽의 8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그 기대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또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젠지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멤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1세트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 1세트 나름 그 실수가 좀 있었지만 나름 용호상박의 좀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어느 정도 좀 상대도 좀 멤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호흡적인 측면이라 이렇게 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약간 둔탁한 느낌은 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T1도 조금의 실수가 겹쳐지면서 좀 치고박는 치열한 경기가 나왔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T1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보면서 확실히 또 강팀은 강팀이라는 이런 좀 느낌이 좀 들었어. 확실하게 좀 라인전에서의 강함이 다시 한번 좀 증명된 게 아닌가. 상대가 어느 정도 좀 챔피언 상대로 좋은 조합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루가 또 야수 상대로 좋은 모습, 바텀에서도 또 라인 관리를 통해서 좋게 또 게임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강팀은 좀 강하다. 라인 관리, 경험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그림을 좀 만들어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합적으로도 보면은 안정감 있는 조합 잘 짰다. 뱀픽도 점차 좀 안정감이 더해가는 느낌입니다. 1세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상대가 트린다미어나 제리 같은 캐리할 수 있는 픽들이 있었지만 코르키즈를 통한 포킹 조합으로서 무난하게 후반만 가면 이겨주는 그런 조합을 좀 잘 구성을 했고, 2세트도 어느 정도 밸런스 있는 조합을 잘 만들어주면서 뱀픽도 좀 안정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팀적으로 좀 더 강해지는 느낌이 좀 있고,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런 승리는 너무 만족스럽다. 근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만약에 이게 같은 체급의 팀을 만나면 같은 체급 팀이 현재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는데 실수들은 결국 고쳐야 되는 것 같아. 줄여야 하지 않나. 중반에 좀 뇌절이 좀 있습니다. 확실하게 뇌절이 좀 있고 소규모 개개인적으로 좀 실수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고쳐야지 팀이 더 레벨업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승리의 1등 공신 먼저 이제 페이커 선수부터 얘기를 하면, 페이커 선수 이제 코르키는 이미 졸업해도 되지 않나. 확실하게 그 한타에서 포킹각 너무 잘 보는 것 같아. 항상 지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좋았던 거 하나는 상대방이 캐리할 수 있는 초비의 트린다미어, 이 트린다미어 잘라주는 플레이 너무 좋았어. 이게 그 장로 쪽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탑 쪽에서는 한번 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라가스 궁 이슈로 인해서 본인이 자르고 갔다 죽긴 했지만 결국에 그 장로에서 빠르게 상황 판단해서 트린다미어 자르고 그 다음에 장로 먹고 이런 플레이가 나왔었거든. 그런 상황 판단력에서 좋은 그림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지르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또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확실히 좀 넘기기, 황제의 진영은 뭐 예술이죠. 각 진짜 잘 본다. 너무 잘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 것 같고, 이제 뇌절만 좀 줄였으면 좋겠네. 중간 뇌절은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또 경험 많은 선수니까 워낙 또 안정감을 더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약간 T1 자체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하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뭐 이른만큼 다시 또 복구하고 이런 팀적인 좀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오노 선수가 확실히 좀 보배라는 생각이 들고, 오노 선수가 캐니언 선수를 제외하고는 피넛 선수를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그 선수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좀 정글 존재감 차이가 좀 크게 좀 작용했어. 내가 느끼기에 영재 선수가 이 오노 선수를 맞상대하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한 실력이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갱킹각들의 이런 날카로움,
너무 좋은 것 같아. 팀적으로 또 어떻게 좀 시팅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대 또 2대2라든가 또는 전멸 없는 곳에 가서 갱킹 플레이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냥 이 오너 선수가 너무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 제우스 선수 제우스 선수 오늘 고생했다. 트린다며 만나서 그라가스도 상성이 밀리다 보니까 좀 시종일관 좀 맞았고 그럼에도 네 나르는 인정합니다. 예, 나르 인정. 좋은 플레이 나왔던 것 같고 뭐 라인 수합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 이게 초비 선수가 워낙 또 우력이 센 선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그런 결과였던 것 같고 그래도 또 팀이 승리했잖아. 안타 때 또 역할을 해줬으니까 그런 쪽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나를 보여줬으니까. 그런 느낌이고 나 항상 요즘에 느끼는데 구말 선수도 잘하지만 내가 캐리아 선수 언급을 많이 안 했는데 캐리아 선수가 진짜 라인전 뭐 디테일부터 이런 뭐 라인 관리부터 그다음에 뭐 스킬 사용 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 캐리아 선수는 현재 뭐 베리온수가 잘하고 있지만 서포터 진짜 원탑 느낌 날 정도로 정말 잘하지 않나. 누구랑 붙어도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네. 요즘 원딜들이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잖아. 구마요시, 데프트, 뭐 오늘 룰로 선수까지. 캐리아 선수의 이런 상승세. 또 아직 좀 계속 또 발전하고 있는 느낌도 들거든. 이게 지금 정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발전 가능성도 좀 이렇게 더 높은 포텐이라고 할게. 더 높은 포텐도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T1이 멋지게 좀 승리를 했던 것 같고 좀 아쉽긴 한데 3월 3일이었나요? 그때 젠지전 좀 기대하겠습니다. 완벽한 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돌아온 젠지와 그때 T1이 몸 건강히 잘 유지해서 그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이 경기 엄청 기다렸는데 1세트 정말 재미는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실력차가 좀 나니까 힘이 좀 빠지는 감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T1은 연승했다라는 거 8연승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젠지팀 같은 경우 오늘도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 탑까지 약간 교체가 필요했고 그래서 급하게 초비가 탑 가는 이때가 736일이었나? 736일 만에 탑으로 갔지. 그리고 이제 퀴드 선수가 미드 이렇게 갔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로스파 선수도 지금 룰로 선수하고 이제 호흡 맞춰준 지 3일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솔직히 경기력 가지고 막 잘했다 못했다 하긴 좀 그런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거기에서 느꼈던 거는 이제 퀴드 선수는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신예가 페이커 선수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지.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좀 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그거 같아. 영재 선수는 그래도 작년에 한번 좀 나온 적도 있었고 나름 하나생명, 젠지 이렇게 좀 경험치 차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먹어가고 있는데 이 오브젝트 관리 쪽에서 좀 많이 밀려. 그러니까 뭐 핑화를 제거한다거나 또는 또 이 타이밍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니까 좀 땡겨서 뭐 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좀 그런 게 좀 없고 좀 밀리는 감이 있었고 물론 이제 2세트 리신 뭐 뒤로 돌아가서 멋지게 이즈리얼 차는 모습들은 있었는데 아직 좀 초중반 플레이 메이킹 능력 부족하다. 뭐 이것도 이제 좀 영재 선수 편을 들어주자면 아무래도 미드 정글이 같은 한 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더 성공하려고 하면 이 좋은 기회가 왔잖아.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또 식스맨 자리도 현재 지금 들어가 있고 2군에만 있던 선수가 아니니까 그런 쪽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초비 선수는 진짜 1세트는 정말 아시안게임 탑 나가야 되나? 했는데 야스오는 역시 과학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 오랜만에 그 사이드 탑 보면서 좀 재밌었어. 재밌고 좀 즐거운 그런 경기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초비 선수 대단하다. 다시 한번 느끼네요. 미드도 지금 뭐 거의 지표상으로 다 1등이고 탑에 가서도 1세트만큼만 해줬으면 정말 2세트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 선수를 꼭 칭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룰러가 지금 오늘 거의 뭐 원장놀 느낌이잖아. 어떻게 보면 초비 선수도 탑까지 가버렸으니까 본인이 캐리해야 되는 이런 포지션에서 정말 딜링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팀적인 뭐 오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원딜들이 모르겠어. 이제 오랜 경험치를 쌓고 경력이 오래돼서 솔직히 일반적으로 딜러들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에이징 커브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극복하는 것 같아. 데프 선수, 그 다음에 룰러 선수, 그다음에 페이커 선수까지 보면은 왜 폼이 안 줄어드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 또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좀 든든한 것 같아. 왜 젠지가 룰러 선수를 장기 계약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도 잡았고 그다음에 또 프랜차이즈 스타일로 키우는지를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이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룰러 선수 쉽지 않잖아. 서포터랑은 호흡이 중요한데 너무 짧은 기간 호흡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빨리 이 위기 극복하면은 다음 경기 또 좋은 경기로 충분히 상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아쉽겠지만 그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담원기아 팀 현재 골드상을 보면 골드는 비슷하지만 현재 3용을 줬기 때문에 뭐 뱀픽 상황으로 충분히 상대도 강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용을 절대 주면 안 되는 상황. 어떻게 한타 구도를 하는지 지켜볼게요. 자, 시야를 먼저 잡았잖아요, 리브 샌드박스가. 여기서 최대한 포킹 해야 되는데 포킹을 한번 했죠. 하지만 좀 약하게 들어갔고 그냥 여기를 조금 쉽게 주는 감이 있어요. 볼게요. 이제는 뚫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몸으로 뚫고 들어오는데 너무 쉽게 줘요. 이렇게 르블랑이 좀 포킹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쉽게 주고 오히려 그냥 용쪽에 싸우겠다, 우리 바이게 먹었으니까. 그러면 편하죠. 여기서 르블랑 포킹이 들어가야 돼요, 클로즈 선수가. 하지만 그냥 빠지고요. 여기서 카밀 또 잘 돌고 있고, 공간 왜곡. 와, 여기서 공간 왜곡이 날라옵니다. 보시면 캐니언 선수 바로 현울소를 켜고 그 다음에 쇼메이커 선수는 여기서 바로 전멸을 쓴 거거든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 공간 왜곡 씁니다. 날라왔고 현울소 쓰고 전멸로 도망가고 쇼메이커가 프리딜. 아이 선수의 제리가 터집니다. 하두리 양식. 여기서 보면 카밀이 2로 들어오는데 카밀 2도 안 맞은 상태였는데 포지션이 완전히 뭉쳐있고 이렇게 둥글게 쌓는 구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딜러 제리가 먼저 투코 시작하니까 딜이 없죠. 그냥 아펠리오스가 5대1 한타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바론 먹히고 바론 먹고 도망가는 거 잡으려고 하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어떻게든 이제 불리하니까 물려고 하죠. 근데 쇼메이커 라이즈 단단합니다. 자, 그리고 카밀이 텔 타고 오고 있고요.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카밀 Q가 너무 아프고 오히려 죽습니다. 하나, 해보자. 그라가스까지 죽고. 게임이 여기서 한 번에 거의 5천 골드 가까이. 자, 일확천금. 담원기 한 번에 용에서부터 바론까지 떼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이걸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담원기아가 지금 돌고 돌아서 다시 3위 자리를 수성을 했네. DRX가 요즘에 5연승으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승점 차이로 현재 3위 자리를 수성을 했고, 담원기아 돌고 돌아서 역시 이 캐니언 플러스 쇼메이커 조합, 이 조합으로 갑니다. 확실하게 이 두 선수가 플레이 메이킹이면 메이킹, 캐리면 캐리 해주는 이 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담원기아가 지금 패배도 있지만 승을 좀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그 환상적인 라이즈의 그 공간애고 활용, 와, 거기에 플러스 신짜오의 현올수호까지 소위 말로 알라를 잘 활용해주면서 이제 신짜오가 상대 벽으로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라이즈는 전멸로 상대 딜러 공격해주고, 그 다음에 카밀 막 진입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대가 그냥 벽 쪽에 완전 둥그렇게 그냥 쌈 싸먹히는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거든. 이 환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역시나 또 담원기아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승부를 볼 줄 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항상 좀 강팀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 그게 진정한 강팀이지 않나 싶고,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 현재 상황이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승부수를 띄우지. 그게 뭐 전투든 바론 버스트든 그런 식으로 항상 하는 팀이 담원기아 팀 같고, 그래서 오늘 그 상황 판단 하나로 완벽하게 2대0 좀 완승이 나왔고요.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캐니언한테 유미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캐니언한테 유미를 주니까 게임이 너무 좀 스무스하게 굴러간다?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유미를 주면은 싸움이 너무 좋잖아. 싸움이면 싸움, 그 다음에 주도권적으로 주도적인 움직임, 그걸 토대로 또 운영까지 되거든. 그래서 예전에 뭐 캐니언이 탈론 유미로도 잘했었지만 신짜오로 하니까 또 앞라인에서 6레벨 먼저 찍고 들어가서 막 한타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그림처럼, 캐니언 플러스 유미는 다른 팀에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라이즈가 현재 3전 전승이야. 근데 오늘 라이즈도 여전히 또 르브랑 상대로 출격을 했고, 실제로는 좀 힘들었어. 클로즈 선수가 잘 컸고 피해 차이도 나고
레벨 차이도 나고 좀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라이즈 활용법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좀 승리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활용법이 매우 좋다. 그래서 충분히 라이즈 같은 픽은 사거리 긴 챔피언들이 아니면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버덜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이 컸다 진짜. 매번 게임 끝날 때마다 미안해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카메라 아이 컨택까지 하는 모습 보니까 많이 성장했네요. 이 선수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고 오늘 또 그라카밀 구도인데 이거 좀 쉽진 않거든. 완벽하게 좀 주도권 잡았다 이런 쪽 측면에서 좀 잘하는 것 같네. 카밀에 대한 숙련도라던가 이런 것도 매우 좋았었고 사이드 운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버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몬기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바텀은 덕단 켈렌이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버돌 선수가 안정감을 더해가면서 다몬기아는 이제 쇼메이커 그 다음에 해니언 선수가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3강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생각이 들면서 다음번 경기 DRX와의 경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팀과의 그런 승자가 1라운드를 좀 마무리하면서 누가 3위 라인을 확실히 견고하게 굳히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기대되는 다몬기아 팀의 오늘 경기였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건 것 같아. 일단 이 르블랑 조합이 되면은 항상 한타가 똑같거든. 정석이야. 포킹 우선이야. 그리고 탑이 그라가스잖아. 탱 쪽에 가깝잖아. 어떻게 보면. 그럴 때는 무조건 포킹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리의 마무리 이거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타 할 때도 용한타 할 때도 사용 한타 할 때도 보면은 별로 포킹이 안 들어갔고 마지막 이니시 할 때도 전체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빡 한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상대가 오히려 더 편하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이게 한타구들을 어떻게 잡고 어떤 각을 볼지가 중요한데 무조건 본인들이 슈퍼플레이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서로 딜 밸런스라 이런 것도 좀 생각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 좀 딜러진이 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고민해야 될 게 이제 클로저 선수인데 클로저 선수가 지금 챔피언 풀이 다양하지 못해. 현재까지는 한계가 있어. 이 선수가 뭐 경험치가 많은 선수가 아니잖아. 경력이 많은 선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고 특히나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코르키 챔피언 사용법 아직도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그냥 한마디로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러나? 극단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코르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킬 내고 이런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장하면은 워낙 좋은 챔피언이잖아. 상대보다 사거리가 길고 2코 이상만 뜨게 되면은 그냥 오브젝트 한타 때 포킹으로 게임을 역전하는 걸 많이 나왔잖아. 페이커 선수가 또 오늘 또 당장 보여줬잖아. 오늘 경기에서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아쉽다. 오히려 이제 망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고 있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데카 선수 인터뷰에서도 나왔었고 이레스 하더라도 파밍 성장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팀적인 스타일이랑 좀 잘 안 맞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코르키란 챔피언이 그렇기 때문에 다몬기아도 풀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르블랑 같은 챔피언은 라인전 잘 쓰고 킬 먹고 이런 것들 좋았는데 결국에는 캐리는 못했다. 이게 큰 것 같아. 이러한 챔피언을 잡았을 때도 결국에는 뭐 쇼블랑이나 페블랑처럼 캐리하는 그림에까지는 연결이 안 됐잖아. 라이 사이드도 잘 먹었고 힐도 앞서고 있었고 그 다음에 레벨도 앞서고 있었는데 결국엔 못했다라는 거는 본인의 한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LCK 미드들 엄청 강력하잖아. 그 미드들의 한 축에 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본인이 잘하는 것들 있잖아. 변수 있는 챔피언들을 잘 쓰지만 결국에는 이런 코르키라는 챔피언도 잘 써야 되고 메이지라는 챔피언도 잘 써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클로저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크로코 선수 여전히 좀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금 아이스 선수도 경험치 먹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더부 선수 좀 이 선수도 더 성장해야 미드로서 작년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탑으로서는 아직도 좀 불안정한 것 같아. 뭐 제이스 나름 잘 풀어주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좋은 그림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하는 리브 샌드박스 같고 아직은 좀 햇병아리 좀 느낌이 납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워낙 LCK 팀들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로 확 해서 이길 때는 멋지게 이기는데 그게 아닐 때 막혔을 때는 약간 좀 오합지졸처럼 무너지는 감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경험치 그 다음에 또 육성 중이니까 그런 느낌 좀 들어서 조금 더 발전하는 리브 샌드박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로 마무리할게요. 이코!